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뉴스에서는 폭염주의보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가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병원 사례, 정부의 통계, 전문가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여름철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9가지 확실한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한 여름 보내실 수 있는 자신감도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1. 갈증이 없어도 꼭 물을 드셔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김어르신. 올해로 75이 되셨습니다. 평소 건강도 좋고 혼자서도 잘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오후였답니다. 점심을 거르고 낮잠을 좀 주무셨는데 일어나시자마자 어지럽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셨대요. 결국 병원에 가셨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탈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하투륨 혈증까지요. 김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목도 안 마르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이 말씀 너무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십니다. 갈증을 못 느껴서 물을 안 마시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실수예요.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입원 환자 중 약 7%는 탈수 상태라고 해요. 심지어 그중엔 주요 진단명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기능도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기 때문에 몸속 수분이 부족해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목이 마르지 않아도 매시간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한 컵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없다면 하루 1.5리터 정도는 목표로 하시면 좋고요. 2. 더위는 참지 마시고 냉방은 적당히. 분당에 사시는 이 어르신. 에어컨 바람이 싫다고 한여름 내내 에어컨을 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낮에 실신하셨죠. 열탈진이었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어르신은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두고 바로 앞에 앉아 계시다가 몸살이 나고 속까지 뒤집혀 병원에 가셨대요. 최근 몇 년간 냉방병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여름철 온도 변화로 인한 질환으로 진료받는 고령층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냉방병은 단순한 몸살로 착각되기 쉬워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가 심할수록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에어컨은 틀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잘못 틀어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가장 좋은 건요,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맞추시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은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가벼운 긴팔옷, 얇은 담요 하나 준비해 보세요. 3. 입맛 없어도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 전북 익산의 이 어르신. 여름 더위에 입맛이 없으셔서 죽, 과일, 냉면만 드셨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3kg 이상 빠지셨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근감소증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복지부에서는 고령자의 단백질 섭취 부족이 면역 저하와 근육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은 낙상 위험을 높이고 낙상 후 회복도 매우 더디게 하죠. 그래서 꼭 하루 한 끼는 달걀, 두부, 생선조림, 콩국수 같은 부드럽고 단백질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해요.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은 단백질 음료나 미숫가루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4. 햇볕은 피하셔도 걷기는 꼭 하셔야 합니다. 경북 포항의 76세 정어르신은 덥다는 이유로 외출을 한 달 넘게 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혈압이 오르고 당 수치가 높아지고 밤에는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어졌다고 하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무너져요.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에도 적절한 운동이 심혈관 건강, 혈당 조절,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돕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신체 활동은 심장병과 뇌졸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낮추며 전체적인 조기 사망 위험도 크게 줄인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해가 강하지 않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나 해질 무렵인 오후 6시 이후에 하시고요. 그늘진 공원이나 복지관 실내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편안한 운동화, 모자, 물병도 꼭 준비해 주세요. 하루 20분만 걷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5. 혼자 계시다면 체온 확인하고 꼭 알려주세요. 부산의 박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무더운 날 외출하셨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주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셨죠. 혼자 계시는 분일수록 이런 위험이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여름철 독거 어르신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일일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혼자 계시는 어르신은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체온을 한번 재보시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오늘도 괜찮아요 라는 짧은 문자나 전화 한 통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큰 안심이 되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습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웃 어르신들끼리 안부 문자 한 줄씩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도 무탈하셨지요? 더위 조심하세요. 이런 짧은 인사만으로도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의 시작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6. 약 절대 차 안에 두지 마세요.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장 어르신은요. 고혈압 약을 늘 드시던 가방에 넣어두셨는데 그 가방을 차 안에 그대로 두신 날 약을 드셔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더라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식약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한여름 자동차 안은 온도가 6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은 25도 이하에서 보관되어야 약효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요. 특히 실온 보관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 말은 여름철 실온이 아닙니다. 섭씨 25도 이하, 햇빛 없는 서늘한 장소를 뜻하죠. 그래서 약은요. 절대 자동차 안, 주방 위, 베란다처럼 열기 많은 곳에 두시면 안 됩니다. 작은 약 상자 하나 마련하셔서 서늘한 방 안 서랍에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 벌레 물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름에는 모기나 진드기 등 해충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벌레 물림 사고도 잦아집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단순한 가려움증이 아니라 감염이나 염증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충남의 어느 마을에 사시는 최 어르신. 주말에 마당에서 텃밭 일을 하시다가 무언가에 물리셨는데 처음엔 그냥 가려운 줄 아셨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진드기 감염 의심이었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진드기나 모기에 물린 후 생기는 고열, 발진, 구토는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증상입니다. 특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 병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요. 요즘처럼 풀숲의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혈소판이 급격히 줄어들고 고열, 구토, 설사, 근육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병이 아직 치료제가 없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이 병에 걸린 환자의 80% 이상이 60대 이상 어르신이고 사망률도 20% 안팎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드기나 모기 등에 물린 뒤
고열이 나거나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피부에 발진이나 붓기, 구토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풀밭이나 산책길 나가실 땐 밝은색 긴팔과 긴 바지, 노출 부위에는 해충 기피제를 꼭 뿌려주시고요. 풀밭에 앉으실 땐 꼭 돗자리나 무릎 담요도 사용해 주세요. 예방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호니까요. 8. 여름철 우울감, 마음 건강도 챙기셔야 해요.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그만큼 외로움이나 무기력감도 깊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 혼자 식사하고 대화 나눌 사람이 적은 경우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광주의 김 어르신은 남편을 떠나보내신 뒤 혼자 식사를 하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름이 되니 밖에도 안 나가게 되고 낮에는 무기력하고 밤엔 잠도 잘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럴 때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든다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쓸쓸하지? 이런 마음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여름철 우울감은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계절성 정서장애로 분류되는 정신 건강 문제예요. 불면, 식욕 저하, 체중 감소, 불안, 과민성 증가 등의 특징이 보고되며 특히 여름철 어르신은 더위, 수면장애, 외출 감소 등으로 인해 기분 탓이라며 스스로 무시하거나 방치하기 쉬워져 더욱 위험합니다. 마음의 병도 몸의 병과 똑같이 치료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짐도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루에 한 번 누구든지 전화 한 통 하는 것이에요. 가족이든 친구든 옆집 이웃이든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짧은 인사 한마디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셔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마음의 햇살을 들이우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혹시 외출이 어렵거나 사람들과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작은 일기나 감사 노트를 써보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불러보는 것, 예전에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미소 지어보는 것,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마음의 외로움은 작게 시작된 연결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9. 잠이 안 오는 밤 수면 건강도 지켜주세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습도도 올라가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원래도 수면 시간이 짧아지기 쉬운데 밤새 땀이 흐르거나 더위로 자주 깨게 되면 다음날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성남에 사시는 조 어르신은 요즘 밤만 되면 더위에 뒤척이고 새벽이면 자꾸 깨서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신다고 해요. 낮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어지셨죠.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름밤의 무더위, 수면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이럴 땐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확 바꿔줄 수 있답니다. 대한수면학회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몇 가지 수면 습관을 꼭 권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잠자기 최소 30분 전부터 휴대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에요.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가 잠들 때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가능하다면 잠들기 전엔 전자기기를 멀리하시고 잔잔한 음악이나 책, 라디오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을 미리 서늘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두는 것이에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잠시 틀어두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더운 밤은 땀 때문에 깨기 쉬우니 얇은 혼이불과 통기성 좋은 잠옷도 함께 챙기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낮에는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기보다는 몸을 살짝 움직여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은 몸이 적당히 피곤해야 잘 오거든요. 햇볕이 덜 뜨거운 시간에 가볍게 걷기 한 바퀴, 혹은 실내에서 스트레칭 몇 동작만 해도 밤에 잠이 훨씬 편안해진답니다. 이렇게 하루의 리듬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신다면 무더운 여름밤도 한결 더 편안하고 깊이 잘 수 있으실 거예요. 잠은 곧 면역력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철에 꼭 기억하셔야 할 어르신 건강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더운 여름도 훨씬 건강하고 가볍게 지나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여름철 건강 지키는 9가지 소중한 습관,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드릴게요. 목이 안 말라도 물 한 컵. 더위 참지 마시고 에어컨 적절히 사용하세요. 입맛 없을 때일수록 단백질 꼭 챙기시고요. 햇볕은 피하고 걸음은 유지하세요. 혼자 사신다면 안부 꼭 알려주세요. 약은 차 안 금지,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벌레 물림 작게 보지 마세요. 마음도 돌보셔야 합니다. 잠 더운 날일수록 잘 주무셔야 해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우리 어르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여름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는 건강 문제는 무엇인가요? 혹시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여름 습관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건강하고 평안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